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나의 사랑하는 고3들아, 오늘은 5강 밑줄 유형 문제 1번 문법을 분석을 해보겠다. 5강 지문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내신에서도 모의평가에서도 출제가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문장을 훑어보면 5번째 문장을 보면 because 문장이야. because 뒤엔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근데 뒤에 보면 end up ing가 나와. 이거는 너희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end up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아주 가끔 wind up ing도 있어. 에서 맞추면 wind up ing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 자, 그렇게 하고 when it comes to 라는 표현이 있지. 뭐뭐에 관해서라는 표현이거든. 이게 뭐뭐에 관해서 이런 표현인데 이 to라는 단어가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 또는 동명사 오잖아.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 there한데 some issues가 나오죠. 일형식 문장이잖아. 얘가 선행사고 문장이 주어야. 그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이렇게 꾸미지. 동사는 R이지.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보면 또 planetary and societal boundaries 해가지고 선행사가 나와. 그 다음 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꾸미잖아. 그런데 must not be pp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 수동태지. 넘지 말아야 될 그런 경계들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 그 다음에 think 다음에 think는 여기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or를 중심으로 약간 더, 약간 덜이란 a little bit more, a little bit less란 표현이 있고, 그리고 either 나오면 or 나오는 거 알죠? either의 or be, neither의 nor be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밑줄이 있고 다시 either이 나오고 또 or이 나오죠. 그 다음 make it은 도달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리고 happen이라는 단어 있지. 이 happen은 자동사거든. 수동태가 안 됩니다. 이걸 be happened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주어가 사물이라서 뭐 수동태고 그런 무식한 방법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문이니까 any야. 알겠지? 그리고 현재 분사잖아. coming to our rescue. 앞에 행사를 꾸미잖아. 여기서 coming to our rescue는 독해에서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come to one's rescue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 뭐뭐를 구하러 오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we are completely on our own. 우리는 전적으로 혼자인 거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밑에서 보기에서 정답을 찾는 것도 쉽진 않죠.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로 너희들이 봐야 되고 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think of A as B라는 표현이 있지.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 regard A as B, see A as B, count A as B, view A as B, consider A as B. 마이너스이지 않지만 look upon도 있어. look upon A as B. A를 B로 여기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능동태, 수동태로 나왔을 때 잘 찾아주라. 그리고 either A or B 돼 있고 문장을 봤을 때 문법적 특징을 확실히 잡아야 돼. depend는 ing 동명사죠. 그 다음에 it is vital에서 이게 가주어입니다.
보통 가주어 진주는 형용사보가 제일 많이 나오지. 진주어. 그리고 여기서는 a critical situation이 선행사가 되고 where이 관계 부사잖아. 뒤에 문장 완전하지. 주어, 민저 타동사, the end of life, 목적어. 얘는 부사고. 뭐 형용사로 봐도 되죠. life를 꾸미면 형용사로 봐도 되고. 얘는 그냥 구라고 보자, 우리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문법을 다 살펴봤어요.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 지문이 결코 만만하게 이해되는 글이 아니야. 해석이 된다고 내가 다 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해석으로 넘어간다. 해석 잘해야 된대. 아그들아, 독해를 한번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문장에 There are no black and white issues in life가 되지. 삶에는 흑백의 논리에 문제는 없다. 딱 부러지게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네. No categorical answers. categorical은 단정적이라는 뜻이지. 단정적인 답은 없다. 즉 앞에 말과 똑같은 말이지. 흑백 논리는 없다. Everything 모든 것은 is a subject for endless debate and compromise입니다. compromise는 타입이니까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에 대한 타협의 어떤 사안이다. 모든 게 다.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건데 This is one of the core principles of our current society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핵심 원칙들 중에 한 가지다 그랬거든. 이까지는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런 문제라는 거지. 끊임없는. 그 다음에 because that core principle이 나옵니다. 그 연결되는 문장이 그 핵심적인 원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이런 말 나왔거든. 틀렸대 이게 갑자기. 그러면 틀렸다는 거는 끊임없는 토의와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면 흑백 논리가 있다는 거 말이잖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잘 잡아야 돼. 사회라는 것은 결국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야. 많은 문제들을.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거든. 뭐에 관해서?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환경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지문이 나온다면 환경의 파괴를 인간이 최소화시키면서 경제개발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로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타협을 하고 많은 토론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버텨나가고 생존해 나간다. 이런 거는 없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많은 문제만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는 사회가 결국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자고. There are some issues.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That are black and white. 흑백 논리인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re are indeed 정말로란 말, 정말로 planetary 지구적인 그리고 societal boundary 사회적인 경계들이 있다는 거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안에서 어떤 경계가 있대. 근데 그 경계가 뭐냐면 that must not be crossed지. cross는 넘어가다니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즉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고 그게. 그리고 인간이 이 생태계, 자연의 생태계 환경 속에서 살잖아. 그리고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근데 그걸 지켜야지 우리가 이 생태계와 조화롭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지구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우리는 생각하지. 우리는 생각하지란 말은 이게 틀렸다는 말이 깔려있거든. 우리 사회가 a little bit more, 약간 더, 또는 a little bit less, 약간 덜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그게 틀렸단 말이야. 그게 이 안에 녹아있거든. 그러나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cannot be a little bit, 약간 지속 가능할 수는 없는 것이다. either A or B, A 또는 B인데 이건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지속 가능할 수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속 가능할 수 없든지라는 거죠. 약간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대. 그러면서 밑줄이 등장해. It is like walking on thin ice. 살얼음이죠. thin ice는. 아주 얇은 얼음이지. 그것은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 It is like walking on thin ice. 잘못하면 얼음이 깨진다는 거야.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다시 either A or B 또 나오잖아. 그것은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을 하거나, 그것이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을 하거나, 살얼음이니까 어떻게 잘 버텨보면 내 몸무게가 무겁더라도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또는 it does not. 이거 대동사거든, 대동사. 왜냐면 앞에 중복되는 거를 다 써야 되지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 동사를 살려놔서 부정문이니까 does not이야, 3인칭이니까 carry your weight라는 부분이 여기서 중복되어 있는 게 생략된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뭐라 나왔냐? Either you make it to the shore or 나왔죠. 다시 either or B죠. 여러분이 기슭에 도달하거나 이건 살았다는 거야. 사는 거죠. 생존하는 거지. 또는 you fall into the deep, dark, cold waters야. 여러분이 깊고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 빠지거나 죽는다는 거죠. 생존이잖아. 그죠? 생존이죠. 이 죽는 거죠. 사죠. 죽을 사자냐. 생사의 문제지, 이거는. 그래서 흑백 논리란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슈더는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추측을 말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다면 there will not be any nearby planet coming to our rescue인데 우리를 도우러 오는 근처에 있는 어떤 행성도 없을 거라고. 오로지 지구밖에 없어. 인간이 이 생태계에 잘못하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야. 그렇다고 다른 행성이 와서 외계인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외계인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We are completely on our own. 우리는 전적으로 혼자인 것이다. 우리 인류는 우리 지구인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글은 흐름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삶과 흑백의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는 단정적 답이 없다 그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죠? 다섯 번째 문장까지 이어지는구나,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까지. 그런데 여섯 번째 문장부터 11번째 문장까지죠. 그래서 there are some issues that are black and white. 이 문장부터 그지. 지속 가능성은 흑백 논리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 흑백 논리. 여기서 잡아야 돼. 지속 가능성, 흑백 논리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양자택일의 문제야. either A or B니까. 그것은 마치 살아남판 위를 걷는 것 같아. 사는지 죽는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마지막에 12번째 문장 and if that should happen to us 여기부터 끝까지 이 두 문장은 지속 가능성이 만약에 실패를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를 구조하러 올 행성은 이 우주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인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의 아주 엄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인류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 그러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 문제도 상당히 힘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 그럼 이 밑줄 친 게 살아있는 판을 긋고 있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보자고. 1번에 a balance between extremes. extremes는 극단이잖아. 양극단들 사이에서의 균형이 필요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은 흑백 논리라니까. 틀렸죠. 두 번째, we should not think of A as B잖아. 우리는 기술을 either A or B. beneficial은 유리한 이익이 되는, 한편은 해로우니까 우리 인류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아니면 해롭다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기술 이야기도 아니고. 세 번째, our survival depends on. 우리의 생존은 뭐에 달려있다? keeping an open mind. 개방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다. 뭐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들, 쟁점들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아니죠. 개방적인 말도 없고. 네 번째, 기후변화의 토론에서 이렇게 틀렸죠. It is vital, 매우 중요하다. practical perspective, 실용적인 시각, 관점, 견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럼 결국 1, 2, 3, 4가 다 틀렸기 때문에 5번이 답인데,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critical,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죠? 흑백 논리니까 where failure, 실패가 means 의미한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거지. 죽는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하면 살아야 되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게 정답이지. 흑백 논리가 딱 들어맞는 이야기잖아. 약간 우회적으로 말했지만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어렵죠? 21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야, 3점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그렇고 6평, 9평 수능에서 꼭 맞춰야만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장벽이 밑줄 유형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시간 투자해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 지문은 뭐 글의 순서도 좋고 또는 빈칸 문제 정도로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내신 준비하고 모의평가 준비하라고. 알겠죠? 파이팅 해라. 오늘은 5강의 2번 지문을 문법을 분석을 해보겠다. 밑줄이 The rebellion went too far인데 지문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내신이나 6평, 9평 수능의 예상 지문으로 이거는 선정하겠다. 두 번째 줄에 보면 후저가 보이지. 소유격 관계대명사지. 후저는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 다 쓸 수 있어. 크리드라는 신조라는 단어가 선행사야. 그리고 후저는 해석할 때 뭐뭐쓰이란 의미를 집어넣어서 선행사를 후저 자리에 넣어가지고 뒤에 greatest weakness를 수식하면 된다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후저를 빼고 나면 뒤에 주어, 자동사, 명사 보호지 완전한 문장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보이고 해석할 때는 후저를 빼고 뒤에 부분을 해석해서 바로 선행사를 꾸며주면 된다고. 알겠지? 후저는 원래 6평, 9평 수능에 한번 예상해보고 3월 모의고사에서도 예상 문법으로 정해놓고 공부를 하라고. 그 다음 ability하고 inability는 to 부정사가 뒤에 따라와서 해석할 때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에피그램이란 단어가 나오지. 에피그램 경구거든. 자, 경구인데 famous 에피그램이 추상명사잖아. 추상명사입니다. 그리고 대선 동격 접속사예요. 그럼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 맞지? 그리고 이 유명한 에피그램하고 대절은 의미가 같다고 봐야 돼. 동격 접속사는 뭐뭐라는 이란 해석을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동격 접속사도 원래 수능 예상 문법으로 한번 정해놔봐라. 그 다음에 이 동격절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은 that부터 country까지 여기서부터
자, 어디까지 가냐면 country까지 간다. 여기까지 동격절이거든. 그럼 결국에는 Hell remains famous epigram이 주어가 되고 summarizes가 타동사,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붙잖아. 맞죠? 니들이 부사는 동사를 꾸미잖아. 됐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지금 The Beliefs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어떤 믿음 이 부분과 지금 대체는 또 동격이란 말이야. 이 대체는 또 동격 접속사라고 우리가 해도 무방하다는 거지. 그리고 쭉 가서 exclusively는 독점적으로 있지만 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쭉 가서 a concept of society가 나오지. 사회 개념이란 표현인데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지. define 나오지. 쭉 갑니다. 가서 and 다음 또 which 또 나오죠. 또 관계대명사죠. 앞에 있는 이런 사회 개념. 이 which는 앞에 있는 컨셉트부터 여기까지를 다 받아준다고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좁게 보면 앞에 있는 politically determined status 이걸 받아봐도 된다고 봐도 돼요. 위치. 지문 자체가 까다로워. 그 다음에 in order to는 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정사고 in order to 부정사 뒤에는 가다가 콤마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콤마를 지금 생략해 놨어요. 왜냐면 여기서 콤마가 찍혀야 돼.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거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빼놓은 거야. 그 다음에 those who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도우저를 선행사로 가지네. 도우저는 those people을 줄인 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cannot advance라는 표현이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 이걸 지금 the majority하고 같은 말이야. 같은 거거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instead of는 not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realize 깨닫다는 뜻인데 타동사잖아. that은 당연히 접속사가 되지. 동명사지만 타동사기 때문에 접속사 가지고 목적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굉장히 까다롭다 이거는. 그래서 문법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내용 자체를 이해를 정말 잘해야 돼. 해석 진짜 잘해야 된다. 자, 이따가 보자. 아거들아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지문은 미리 말하지만 어렵다. 그리고 이해를 잘 해야 돼. 최대한도로 설명을 쉽게 해줄 거니까 잘 듣고 복습을 잘해라. 첫 번째 문장에서는 laissez-faire 이거 프랑스 말에서 온 건데 자유방임 뭐 이란 뜻이야. 그래서 자유방임 경제의 경제와 그리고 시장사회지. 시장사회의 아이인데 이 아이는 경제에서 말하는 산물이야. 지금 사람을 말하게 하기 때문에 자유방임 경제와 시장사회의 산물로서 현대의 기업은 이게 주어지 is based on 뭐뭐에 기반을 두었잖아. 신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데 그 신조가 후조란 말이야. 선행사거든. 신조의 가장 큰 약점은 맨 뒤에 사회 속에서 사회 안에서 그 개인의 신분이나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보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 부드러워. 다시 한번 해석해준다. 자유방임 경제와 시장사회의 산물로서 현대의 기업은 가장 큰 약점이 사회 안에서의 그 개인의 신분과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는 신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한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려면 개인의 어떤 신분과 기능이 보장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등한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거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되고 이게 좋은 사회단 말이야. 근데 뭔가가 지금 모순된 점이 보이지, 내용에서. 그 다음에 필라스피는 철학인데 시장사회의 철학에서 노가 나오지. 지금 아들 나오고 댄이 나오지. 그래서 뭐뭐 이외에 다른 뭐뭇은 없다. 뭐뭐보다 다른 뭐뭇은 없다. 이런 뜻으로서 경제적 보상,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기억해놔라. 경제적 보상 이외에 또는 경제적 보상보다 어떤 다른 사회적 크라이테리언, 기준이 없다는 거야. 경제적 보상이 짱이란 이야기지. 다른 기준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이게 시장사회에서의 철학이야. 안 좋은 거지. 부정적 뉘앙스를 깔고 있다고 봐야 돼. 헨리 메인인데, 헨리 메인은 1822년에서 1888년까지 살았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을 대표하는 법과 사회 역사를 연구한 법사학자야. 그리고 이분은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그 말로서 인류 사회의 진화 과정을 표현한 분이야. 그분의 연구를 지금 갖고 온 거지. 헨리 메인스의 유명한 에피그램이 경구지. 경구인데 이 대시 동격이라고 그랬잖아. 동격 접속사. 현대사, 현대 역사의 그 흐름이 신분에서 그 사회적 계약, 이 컨트랙트는 사회적 계약이야. 계약으로 변했다는 그 유명한 경구는 깔끔하게 요약을 합니다. 19세기의 그 신념, 19세기의 신념은 동격이거든. 사회적 신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경제적 발전의 결과, 같은 말이거든요. 중요한 말이죠. 자, 이거는 위에 어디 요거와 같은 말이지. 경제적 보상, 같은 말이다. 경제적 발전의 결과여야 한다 라는 것으로 깔끔하게 요약을 한다. 다시 한번 해석한다. 현대사의 흐름이 신분에서, 이 신분이란 것은 과거의 귀족과 일반 시민, 천민 사이의 신분 제도로 말해요. 그 신분에서 사회적 계약으로의 사회적 계약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유명한 경구는 깔끔하게 요약한다. 뭐를? 19세기 신념을 깔끔하게 요약해. 그 19세기 신념이 뭐냐? 사회적 신분과 기능이 오로지 경제적 성공, 경제적 발전의 결과여야 한다는 걸로 깔끔하게 요약한다는 거지. 그럼 경제적 성공을 하면 그건 사회적 신분, 사회적 기능이 다 해결된다는 거야.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정해졌던 그런 타고나면서 신분이 정해진 옛날 사회,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제적 성공만 이루면 그건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인간 사회가 그렇진 않잖아. 그죠?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다고 봐. 학생들 이야기에는. 결국은 여기가 읽었을 때 포커스는 뭐냐면 현대사회는, 현대시장사회는 경제적 보상, 경제적 발전 성공, 이게 그 사회의 신분이고 기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옛날 신분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계약사회로. 그런 이야기거든. 자, 이런 강조는, 연결되는 문장은 반란의 결과였다는 거죠. 뭐에 대한 반란이냐면 사회 개념에 대한 반란이야. 어떤 사회 개념이냐면 정치적으로 결정된 신분의 관점에서, 자, 다시 오로지 전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된 신분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위를 정의를 한 그런 사회의 개념에 대한 반란의 결과가 바로 이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자기 아버지가 귀족이다, 양반이다, 지도 귀족이고, 자기 아버지가 천민 노비면 지도 노비고. 정말 웃기는 거지, 현대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죠? 그럼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귀족들만 기회를 가져가고, 이게 그 당시의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반란인데
이것은 뭐냐면 위치는 앞에 있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신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그런 신분의 관점에서만 인간의 지위를 정의한 사회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것은 뭘 부정했냐면은 기회의 균등, 평등을 부정한 거라. 귀족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천민들은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똑같이 모든 시민이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기회 균등을 부정해버린 거지, 그지? 맞죠? 그러나 The rebellion went too far. 그 반란이 너무 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반란이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버렸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분과 기능이 현대사회에도 필요하지. 분명히 있어야 돼.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발전, 경제적 보상만 너무 강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기능 자체가 퇴색돼 버리고 인정을 못 받고 경제적 발전을 못하면 신분과 기능이 없다는 거야. 이 너무 같다는 이야기겠지. 알겠어요? 내가 한 말을 잘 정리해. In order to establish justice. justice는 정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공정성이라고. 누구한테나 기회를 주어지는 공정성이야.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말이지. 공정성이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선 잘 가르쳐야 이거 반란이야. 그 반란은 부정했어. 의미와 성취감을 부정해.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어떤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미와 성취감을 부정했다. 의미와 성취감을 다 뺏어버렸다는 이야기지. 필요 없다는 거야. 돈을 못 번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왔을 때 어떤 의미로 살아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 아닌 다른 부분의 성취감을 이루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다음 무시한다는 거지. 이게 넘어갔다는 거야. 알겠냐? 즉 다시 말하면 대다수 사람들, 이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뭐 대신에 뭐가 아니라 이 말이잖아. 대체를 깨닫는 대신에. 자,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회는 주어잖아. 머스트잖아. 주어져야 돼. 뭐 정의, 공정성이란 정의도 주어져야 되고 또 각 개인에게 맞는 그 사회에서 각 개인에게 맞는 신분도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대신에 대다수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미와 성취감을 부정해버린 거라고. 이게 너무 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어볼 때 1번에 어떤 경제적 보상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지. 경제적 보상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신분과 기능이 없다고 본 거고 무시한 거지. 틀렸죠. 사회적 지위, 사회적 신분이잖아. 대중이죠, 대중. 대중들의 사회적 신분이 너무 커졌다? 아니죠. 경제적 보상이 강조된 나머지 이게 신분이 없어진 거잖아. 세 번째, 사회는 define, 정의를 내리는 거지. 개인들을 오로지 뭐 사회적 존재로서 관련 없죠. 사회적 존재로서 말은 참 멋있는 말인데 관련이 없다. 4번에 신분은 오버섀도우는 가리다, 그늘지게 하다거든. 가려졌다는 거예요. 뭐에서? 경제적 발전, 경제적 보상, 경제적 성공에 의해서 가려졌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도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어? 넘어가는 거야. 그럼 네 번째, the new order, overemphasized. 새로운 order는 질서다. 새로운 질서가 지나치게 강조했는 거야. over는 뭐뭐보다야. 집단보다, 그룹 집단보다도 개인들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런 말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야. 이걸 전체로 보면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현대 기업의 약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 경제적 보상만이 유일한 사회적 기준이라고 말한 거야.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부터 헨리 메인스의 유명한 경고가 나오는 이 문장부터는 그 다음 문장까지, 네 번째 문장까지 19세기 시장사회의 철학을 말하는 건데 사회적 신분과 기능은 오직 경제적 성공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가는 지문이 문장이 5번 문장 저 밑에 but 문장이죠. 여기서 but 여기부터죠. But the rebellion went too far. 여기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정의와 사회적 신분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성취감을 부정해버리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심각한 문제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글은 19세기 시장사회의 철학에 대한 글인데,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인데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 높아.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도 출제를 할 수 있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까지 직접 연계 또는 간접 연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문은 빈칸이라든가 글의 순서로서도 한번 내신에서 준비를 해볼 수도 있고 변형 문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다. 어쨌든 열공해라. 알겠지? 오늘은 5강의 3번 지문. 전체적인 핵심적인 소재는 섬유 재활용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문이야. 이 지문은 환경 지문으로서 추천하는 거고 직접 연계, 간접 연계까지도 예상을 해봐라. 독해가 난해한 건 아니니까 자, 문법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겠다. 첫 번째 줄에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지.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내가 항상 강의를 한다. 거의 매일 독해를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보게 돼. materials, 재료가 주어지. 그 다음에 circulate라는 순환되다란 자동사야. continuously가 부사잖아.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부사도 수능 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니까 잘 챙겨라. 그 다음에 코마 다음에 being used and reused, being 다음에 ppg. 분사인데 수동 형태의 분사잖아. 수동형 분사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오지.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도 수능 문법이죠. 특히 거리가 멀 때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앞에 있는 circular economy가 순환 경제라는 건데 이거 나중에 해석할 때 내가 설명을 해줄 거니까 노션이 주어야. 동사 is지. 이런 단어를 학교 내신에서는 빙으로 쓰는 거 틀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사 자리에 준동사, 즉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써놓고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문제 낼 때 챙겨주고. 그 다음에 it is crucial to 부정사인데 이시 가주어잖아. crucial이 매우 중요한 뜻으로 형용사 보호되고 to highlight가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highlight는 강조하다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간접 의문문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how는 의문 부사예요. how가 far라는 이 부사를 수식해. 이때 how는 해석이 어떻게 되지? 얼마나입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지. we are 주어 플러스 자동사 이 형식이잖아. 이 형식이네. 있다란 이 형식 동사 이거. how far we are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from 뭐로부터? 그 목표로부터.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순환 경제를 가리킵니다. 그 목표는 at present잖아. 현재 그 목표로부터 순환 경제란 그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다. 의문부사가 부사를 꾸미고 주어 동사 순서. 다음에 양보접속사 올도오죠. 양보접속사 같은 경우는 자 약한 학생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게. even if, even though도 있죠. 그리고 이 though라는 단어도 양보접속사야. 그죠? 가끔 as도 나오지만 외워두고 most는 더가 없으면 대부분이에요. 더가 있으면 가장이고 대부분의 직물들이 이런 말이죠.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되어 있고 부사는 형용사 보호를 꾸미잖아. 그 다음 incinerate 소각하다거든. 태워서 재로 만들다는 뜻이겠지. 타동사, 자동사 다 쓰거든.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어. 왜냐면 be 플러스 pp잖아. 수동태잖아. 소각된다는 뜻으로 쓰이고 다음 into라는 전치사는 항상 내용적으로 바로 뒤에는 결과의 내용이 나와요. 앞에 어떻게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such as는 like의 개념으로서 전치사 기능이다 라는 걸 반복했죠.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니? 명사 또는 동명사 나오겠지.
다음에 쭉 갑니다. 인투도 마찬가지예요. 뒤엔 결과가 나온다. 클로딩 옷이 결과죠. 그리고 question, 자, 타동사로 의문을 제기하다는 뜻이지. 여기도 how가 realistic 꿈이잖아. 당연히 의문 부사지. 얼마나 realistic 현실적인 형용사 보호자는 거죠. 그 다음 the idea가 주어란 말이야. over야라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can be. 이때는 이게 이형식 자동사야. 왜냐하면 형용사 보호 앞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how의 수식을 받아. 알겠죠? 그래서 이 전체는 간접 의문문이야. 이런 거 전부 간접 의문문은 학교 내신에서 짤막하게 낸다 해도 서술형은 가능하거든. 그래서 문법 서술형을 항상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간접 의문문이다. 꼭 명심해야 돼. 이런 거를 부사로 쓰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그 뒤에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를 확인해야 돼. 형용사 보호는 2형식과 5형식에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법적 특징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둬야 된다고. 그리고 realistic의 위치도 중요하죠. can be 뒤에 realistic 들어가면 how는 어떻게 또는 뭐하는 방법을 해석하는데 형용사 앞으로 나가서 how의 수식을 받잖아. 그러면 얼마나 라고 해석한다고. 얼마나 현실적인지. 다음에 민저는 타동사입니다. that은 접속사예요. 타동사 뒤에 that과 what을 비교하는 시험 나오지. w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빠지는 완전한 문장. that이 접속사면 뒤에 완전한 문장. 알겠죠? there 비동사. 일형식 비동사야. 그죠? 있다란 뜻이죠. 주어니까. 그리고 opportunity는 to 부정사와 친한 명사라는 거죠. to 부정사를 항상 뒤에 달고 다니는 게 많아. 그리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주어 필요하면 for 다음에 의미상주어를 쓴다는 거. 이런 구조의 형태를 잘 익혀놓으라고. 그리고 to 부정사는 해석할 때는 opportunity를 수식한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it이 나왔잖아. 잘 보세요. 조동사 be 플러스 ppg. 그 다음 that이 나왔지. that 접속사. it 다음에 수동 형태야. 동사가 수동 형태라고. 이러면 100% 뭐요? 동사가 수동 형태면 100% it은 가주어. that절은 여기서부터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it 동사 수동 형태 that절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다. 그리고 note라는 단어는 정말 자주 나오지. 주목하다라는 단어. 확실하게 암기해둬라. 수능 단어이기 때문에 that절이 되고. 그 다음 not도 부정부사, without도 부정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부정어 플러스 부정은 합치면 뭐 강한 긍정이 되죠. 긍정. 또 중요한 내용적으로 의미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implication 돼 있고 in terms적으로 뭐뭐의 측면에서라는 뜻이죠. 이것도 수능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 그리고 자 비동사 다음에 pp죠. transport 운송되다. dry 여기 하이픈 넣어주면 좋아요. dry clean이 타동사로 dry clean 하다거든. 그리고 pp인 거예요. ed가 붙어가 dry cleaned. 그 다음 end 다음에 repackaged 이거 pp거든. 재포장하다거든. pp가 지금 몇 개니? 3개가 병렬 구조로 나와 있잖아.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해 봤는데 문법이 소소하게 많은 것 같아도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게 간접 의문 같은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작년에 수능 문법에서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를 빼놓고 위치만 밑줄 꺼가지고 시험 나오겠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해석으로 넘어가는데 해석할 때 포커스는 문장과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직역이든 어역이든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해석하고 난 뒤에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돼. 그리고 의미가 연결되는지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리딩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래야만 글의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을 훈련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알겠나? 내말 명심하면서 독해 방법을 자기가 안 되면 바꿔가면서 새로운 방법을 해보라고. 아그들아, 이 지문은 환경 지문으로서 섬유 재활용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문인데 첫 줄에 보면 circular economy, 순환 경제란 표현이 나오거든. 순환 경제는 물건을 생산해서 소비를 하고 폐기하는
하는 그런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경제 모델이야.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한다고. 제품 수명이 다하면 재활용을 통해서 가능한 한 그 재료를 다시 생산적으로 사용하여서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생산 및 소비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좀 복잡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밑줄 유형이잖아. 너희들이 밑줄 유형을 접근할 때 밑줄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밑줄을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밑줄 유형은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가끔씩 주제와 정반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가능한 한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풀어야 돼. 자, 첫 번째 줄부터 들어간다. 순환경제라는 그 개념은 이 말이거든. in which지 material circulate. circulate는 순환되다는 자동사야. 재료가 지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순환경제라는 개념이죠. 어떻게 지속적으로 순환되느냐? being used and reused time and time again이잖아. 몇 번이고 다시 사용되고 재사용되면서 분사잖아. 몇 번이고 다시 사용되고 재사용되면서 재료가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순환경제의 그 개념은 이제 동사지. 매력적인 appealing vision, 매력적인 비전이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주 이제 매혹적인 그런 비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가조진조지 중요하다는 거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의 뭐지? 우리가 현재 그 목표에서 그 목표라는 것은 순환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겠죠. 순환 경제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순환 경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굉장히 실행 가능성이 약하다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서 위에 내가 정리를 좀 해놔서 강조하다는 단어인데 emphasize, accent, highlight, underline, underscore 동의어 다 외워. 전부 다 모의평가, 수능, 모의고사에 다 나왔던 단어들이고 emphasis가 명사지. 그리고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헷갈려. empathize야. 위에 거는 감정을 이입하다 공감하다야. 필수 단어지. empathy, 감정이입, 공감. sympathy도 있지. sympathy, 공감이라는 단어죠. 동정 공감. 이런 뜻으로 확실하게 암기를 해라. 단어는 제대로 알면 알수록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준다, 여러분한테. 자, 그 다음에 비록 대부분의 텍스타일, 식물은 entirely, 완전히 recyclable, 재활용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waste clothing, 폐의류의 73%가 incinerate는 타동사, 자동사로서이거든. 이게 소각하다, 소각되다거든. 여기서는 타동사 pp야. 소각이 돼. 소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 재가 되잖아. 그러면 친환경 경제 모델의 어떤 그 실천을 못하지 이게. 그리고 went to landfill, 보통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를 말해요. landfill 꼭 해야 알아 이거.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매립지로 가버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놀랄 수 있지. 왜냐하면 순환경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 지금. 이런 폐오류를 처리한 시스템이. just 12%, 단지 12%만이 재활용되어서 가치가 낮은 저가치의 직물 활용이 되고 뭐 같은 거 매트리스 충전재 같은 거. 그리고 1% 미만은 뭐 다시 재활용되어서 다시 뭐 어류가 되는 거야. 1% 미만이. 그럼 99%가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옷이 안 되죠. 그래서 12% 정도만 매트리스 같은 재충전재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직물 활용이 되는 것이고. 야, 충격적이라는 얘기죠. 충격적이야. 왜 이렇게 할까? 순환 경제로 최소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말이야. 그죠? 일부 some people이 일부 사람들은 의문을 품죠. 의문을 제기할 것인데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은 간접 의문이지. 이어서 밑줄 친 건
closing the loop인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느냐는 거는 순환 경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이거든. 그럼 이거는 순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나. 그죠? 그 정도로 추측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The complexity of the fashion system. 패션 시스템의 그 복잡함은 의미한다. 재료들이 재사용 사이클 순환, 재사용 순환으로부터 누출될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순환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누출이 돼 버리니까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게 패션업계의 복잡함이래요. 이게 뭔지는 몰라. 우리는 패션업계 종사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it must be noted 대절인데 가져진주하잖아. 주목되어져야 돼.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는 추가 개념이 앞에와 흐름이 같아야 돼. 부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부정적으로 가야지. 섬유의 재활용은 not without 부정 긍정이지. 그 섬유의 재활용 그 자체의 환경적인 발자국. 환경 발자국은 환경을 손상시키고 훼손한다는 거야. 이게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나온다든지 또는 어떤 천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또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환경 발자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해석하면 게다가 섬유 재활용이 그 자체의 환경 발자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돼 이 말이다. 심지어 중고 의료의 재사용조차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측면에서 자원의 사용이 있죠. 이때 자원은 대표적으로 뭐 경유 같은 기름이라든가 등유나 경유 같은 기름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폐기물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거 있죠. 이런 측면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특히 만약에 제품이 are transported over long distances 장거리에 걸쳐서 운송이 돼. 그러면 경유를 많이 쓸 거냐. 그럼 메인이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겠죠. 그리고 드라이 클린도 마찬가지죠. 이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리팩시드 이때 재포장은 안 돼도 폐기물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사용한다 하더라도 장거리 운송, 드라이 클리닝, 재포장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자원의 사용이나 폐기물의 측면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순환 경제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걸 봤을 때 밑줄 유형은 순환 경제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1번부터 producing new fashion product every season 매 시즌마다 새로운 패션 제품을 만드는 거 그런 말 아니죠. 두 번째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이제 환경을 최소한 손상시키고 파괴하면서 어떤 인간이 원하는 개발 발전 그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속 가능한 텍스타일 리사이클링 직물 재활용인데 that has zero waste죠. 폐기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순환 경제를 의미하는 거잖아. 폐기물이 없는 그런 지속 가능한 직물 재활용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3번은 지속적인 노력인데 에포트는 투 부정사하고 굉장히 친숙하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 이것도 아니죠. 네 번째 creating and supplying only enough to meet demand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만 충분히 만들고 공급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다섯 번째 and는 종말인데 exclusively 독점적으로야 특정한 패션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종말 이것도 아니죠. 결국에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환경지문 괜찮죠. 이거는 학교 내신에서는 직접적으로 내도 되지만 간접 연계로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낼 수도 있고 혹은 모의고사에서도 요즘은 EBS 지문을 갖고 와서 간접 연계로 출제를 하거든.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예상될 수 있는 지문이 아닐까. 특히 5강의 밑줄 유형은 지문 4개 다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알겠죠? 자, 오늘 또 열공해라. 오늘은 5강의 4번 지문. 시간의 영향에 대한 내용이야.
정말로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문법도 중요한 게 많다. 문법 정리 먼저 해보자. 처음에 when 다음에 ing 나오지. 동사 할 때라고 해석하지. 잊지 말고 when 다음에 ing. anticipate는 예상하다, 예측하다, 예견하다거든. 그래서 예견할 때, 예측할 때 이렇게 해석한다. 다음에 이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봐두고, mentally가 마음에서,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에서란 부사인데 forecast, 예측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그리고 예측하다라는 단어가 타동사거든. 그래서 what부터 to be까지가 목적어 되는 소위 명사절이다. 여기서 what은 be likely to 부정사가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이런 의미거든. 이 be에 보호가 되는 게 바로 what이야. 알겠지? 여기는 how 쓰면 안 된다고. 이 문장에서는 이 day라는 게 시간의 영향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래서 시간의 영향이 무엇일지를 마음속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 해석을 잘 해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sto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라는 걸 못하게 하다, 막다, 방해하다잖아. have는 내가 자동사라 그랬지.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 이때 stop하고 바꾸어 쓸 수 있는 게 뭐냐. keep, prevent, prohibit. 외운 학생은 내가 같이 해보는 거야. inhibit, hinder, deter, block, discourage, bar, ban. 적어놨는 동사들은 스탑하고 다 바꿔 쓸 수 있어. 목적어가 아닌다는 걸 못하게 하다, 저지하다, 방해하다. 다음에 by 다음에 ing 동명사지. demand는 타동사잖아. 요구하다. 그래서 immediate performance of promises가 목적어고, 여기서 promises를 선행사로 가지기 때문에 which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왜냐하면 fulfill이 이행하다란 타동사야. 이행하다. 이 뒤에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간 거지. 그래서 promises, 시간 많이 이행할 수 있는 약속들. 이해가 되죠? 다음에 find out, the man이 관계대명사절이 또 나오죠. make his demand, 그의 요구를 하는 그 사람은 find out, 타동사죠. 무엇을 알게 되다, 미리부터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타동사 개념인데 대절이 목적어절이 되는 거예요. that은 접속사가 되지.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 구조인데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1형식 문장 구조라고. 그리고 비교급 then. 그 다음에 이 that도 접속사야. 이 문장 구조는 will find out의 목적어 대절 하나, 목적어 대절 둘, 두 개의 대절이 병렬 구조로 나와. 그리고 that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콤마 찍고 삽입절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compare는 타동사, time이 목적어, to give가 목적어 보호거든. compare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force, oblige, urge, impel, obligate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drive,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 재촉하다, 몰아가다 이런 의미로 의무를 주다 같은 의미거든. 전부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쓴다는 것까지 잘 챙겼으면 좋겠다. 다음에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한다. 그리고 비교급 then이죠. 그럼 이게 require 타동사로 요구하던데 이 뒤에 목적어 생략됐거든.
rate of interest, 이자라는 이 표현이 여기 생략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추측해 보면 된다. 그 다음 it is possible, 가주어잖아. 형용사 보호죠. to 부정사가 진주어거든. 근데 여기 make가 타동사가 돼. a tree가 목적어가 되죠. burst forth into leaf. 자, 이 표현도 쉽진 않아. 갑자기 나무에 잎이 막 돋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burst가 동사 원형이거든. 목적 보호 하나. 그 다음 blossom. blossom은 꽃을 피우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목적 보호 동사 둘. 목적 보호 두 번째 거. burst는 목적 보호 한 개. 그 다음 or 다음에 bear fruit가 되겠지. bear fruit은 열매를 맺게 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목적 보호 세 번째 거. make 연결되는 make 목적 보호에 목적 보호 병렬이 3개 나와. few 다음에 항상 복수 나오고 있지 말고, 그리고 쭉 가서 쭉 내려갑니다. 또 여기도 few도 복수명사 나오죠. by 다음에 try to 부정사. by 동명사인데 try to 부정사. 뭐 하려고 노력하다 했었는데 to가 타동사야. at부터 19까지가 삽입돼 있거든. 부사구로 빠져나가고 to의 목적어가 이 what절이야. 알겠지? 이게 목적어절인데 to의 목적어절이야. 그리고 what은 다시 manag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야. 복잡하죠? what은 다시 목적어 역할이에요. manage는 실현하다, 해내다라는 의미라고.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고 문법 분석해 주니까 잘 챙겨서 내신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본은 4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힘이 간접 목적어, loan이 대출금, 융자금 이런 의미거든. loan이야. 발음이 loan, OU 발음이거든. 직접 목적어예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죠. 여러분이 나한테 많이 배웠을 거야. 내 강의 오래 들은 사람은.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데 ask라는 단어 있죠. ask 자동사입니다. 그럼 ask하고 for가 연결되는 거야. ask for는 요청하다거든. 그가 요청하는 대출금, 융자금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올 때 이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와 관련되는 경우가 지금 이 문장이지. ask for. 선행사는 대출금이 되는 거죠. 이 문장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pay라는 단어는 지불하다는 타동사로 쓰였고, pay의 목적 앞에 있는 그 이자거든. 여기서 보면 which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문법이 꽤 많아. 그리고 잘 챙기기 바란다는 거.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한 등급이라도 올라갔으면 하는 게 나의 진심이니까.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들어갑니다. 첫 줄에 시간의 영향을 예견할 때, 예측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예측을 해야 한다. 시간의 영향이 무엇이 될지를. 우리는 실제로 시간의 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못 일어나게 하지 말아야 돼. 다시, 우리는 실제로 시간의 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by ing, 요구함으로쓰지. 자, 뭘 요구하냐면 여기서부터 관계대명사 절이죠. 시간만이 이행할 수 있는 약속들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시간만이 이행할 수 있는 약속들의 즉각적 이행은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야 되겠죠. 시간이 쭉 걸리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거지. 그렇게 쭉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시간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막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야.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거든.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일을 진행하고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걸 빠르게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엄청난 노력과 자본과 모든 게 투자돼야 되잖아. 이해가죠, 이제?
그러면서 그의 요구를 하는 그 사람은 뭐 빨리 좀 해달라 이거지. 그의 요구를 하는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시간보다도 더 나쁘고 또는 더 가혹한 고리대금업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고리대금업자라는 건 사채업자를 악독한 사채업자를 말한다고. 만원 빌렸을 때 10만원 갚아라 이런 식으로 100%, 200%, 300%, 심지어 500%, 1000%까지 받는 악랄한 놈도 많다고. 이런 고리대금업자들보다 더 나쁜 거야, 시간이. 그 말이거든요. 시간보다 더 나쁘고 더 가혹한 고리대금업자는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가장 나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왜 시간이 가장 나쁘냐? 정상적인 시간은 나쁘지가 않는데 빨리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빨리 해주는 대신에 뭔가를 우리한테 뺏어간다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대출 두 개 나오죠.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미리 돈을 줄 것을 강요하면 정상적인 시간 속에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미리 돈 달라. 시간에게 미리 나한테 돈 좀 줘. 라고 강요하면 여러분은 pay a rate of interest 이자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죠. 뭐보다도 어떠한 고리대금업자가 요구하는 이 뒤에는 이자가 생략되었지. 어떠한 고리대금업자가 이자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요구하는 너 입장에서는 죽는 거지 이제.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make 목적보 나무가 burst forth into leaf니까 갑자기 나무에 잎이 돋게 만드는 것은 가능해. 꽃을 피우는 것도 가능해. 심지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가능해. 며칠 안에. 뭐함으로써? 생석회와 인공적인 열의 적용에 의해서란 말은 생석회와 인공적 열을 가함으로써 갑자기 나무에 잎이 돋게 할 수도 있고 꽃을 피우게 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비닐하우스 온실에서 그런 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릴 거라고.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 젊은 사람이 남용할 수도 있지. 자기의 힘을. 그것이 단지 몇 주 동안일 수도 있겠지만 19살에 그가 30살에 쉽게 해낼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30살 되면 뭐 지적인 능력도 발달되고 사회적 능력, 경제적 능력이 다 되는데 인맥도 있고 그럼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다 부족한 19살에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기 힘을 남용할 수도 있어. 그렇죠. 나는 보디빌딩 운동을 하는데 청소년이 와가지고 뭐 1년 만에 근육을 만들어갖고 시합 나가서 1등 하겠다. 그럼 약물 복용해야지. 근데 5년, 10년 꾸준히 성실하게 자연적으로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면 훨씬 더 나은 탄탄한 근육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한단 말이야. 나는 이게 이해가거든. 보디빌딩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투자해야 되거든. 근데 1, 2년 만에 근육을 만들겠다. 우리가 보기 좋은 몸의 근육.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양만이 가능하지. 그럼 골로 가는 거야. 그 이야기다. 모든 게 다 적용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다음 달까지 4등급 만들고 1등급 만들어내라. 그게 가능하냐? 가능할 수도 있겠지.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영어하면서 코피 터지면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럼 가능하지. 사람이,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가 좋은 데 갈 수 있냐? 못 간다고. 꾸준하게. 한길이 저항이 되면서 꾸준하게 단어도 배우고, 문법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발음 공부도 하고, 꾸준하게 해석 연습도 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알겠어요? 이제는 좀 이해가 가죠, 이게. 그래서, 시간은 그에게 대출금, 융자금을 줄 수는 있지. 그가 요구하는 융자금을 내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가 지불해야 될 그 이자는 comes out of the strength of his later years. 그의 노년의 힘으로부터 온다. 미리 땡겨 쓰는 거야. 우리도
관절이나 이런 것도 너무 무리하게 쓰면은 박살나죠. 똑같은 겁니다. 정말로 it은 그가 지불해야 될 그 이자는 바로 그의 생명 자체의 일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밑줄이 뭔지를 찾아가면 되겠지, 내용적으로. 1번에 pass on. 자, 이건 떠넘기다야. 전가하다. 떠넘기다, 전가하다라는 뜻이야. 전가하다. 너의 책임을 pass on A to B.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긴다, 전가한다. 그 이야기 아니죠. pass on A to B. 왜 하나? seek. 이거는 추구하다, 찾다야. 추구하다. pursue라는 개념 같죠? premature. 시기상조의 결과죠. before the time is right. 시간이 또는 시기가 적절하게 되기 전에 시기상조의 결과, 미리 뭔가의 결과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 추구하는 거.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aim to 부정사. aim은 to 부정사야. 예측하는 걸 목표로 한다야. 성공 또는 실패. 너 일의 성공 또는 실패를 예측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런 말 아니죠. ask for 요청하다잖아. 충분한 시간을 to get your, 자, get 5형식 타동사 잘 봐. your work 목적어야. 더니 pp거든. 너 일이 성공적으로 행해지도록 이루어지게 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요청한다. 이거는 괜찮지. 오히려 내용과 정반대지. 너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요청한다. 그럼 시간이 넉넉하니까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정반대죠, 정반대. 2번과 정반대지. 그죠? 그 다음에 want to get paid for tasks you've completed ahead of schedule. ahead of schedule 외우세요. 일정보다 앞서서 이런 뜻이야. 너가 completed 완성한 뒤에 목적 없죠. 그 일, 이게 선행사잖아, 그죠? 일정보다 앞서 네가 완성한 그 일에 대해서 get paid는 돈을 받다야. 돈을 받기를 요구한다, 원한다. 아니죠. 내가 미리 일정을 며칠 당겼으니까 돈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시간에 대한 영향에 대한 글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시간의 영향의 예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즉각적인 성과를 바라면서 시간의 영향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은 혹독하고 가혹한 고리대금업자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시간에게 성과를 미리 요구한다 하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해. 그리고 인위적으로 빠르게 나무를 성장시켜서 결국엔 나무를 쇠약하게 시들시들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지. 그지? 그래서 빠른 성과를 기대하면서 힘을 젊은 시절에 어린 나이에 남용해버리면 노년에 써야 될 체력을 미리 당겨서 써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그거는 바로 너의 생명 그 자체의 일부를 단축시켜버린다는 거야.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알겠어요? 이 지문을 내가 왜 강조하냐면은 수능에서 모의평가에서 시간에 대한 지문이 출제가 되었거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시간을 느끼는 그 느낌, 감각 이런 지문도 나왔고 시간에 대한 거 알겠어요? 분명히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연계, 간접 연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직접, 간접. 알겠죠? 내신에서는 직접이지만 모의고사나 모의평가, 수능에서는 간접 연계로 가능하죠. 요새 일반 모의고사에서도 EBS 지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리고 빈칸을 한번 생각해 봐. 이 지문은 내신에서 빈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열공해라.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